원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혹 사주 다토 간상 유을목 절물 작 기명 종제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혹 사주에 다토 토가 많으면 자 간목일주가 예컨대 5월이나 여기 미월인데 이게 토가 무토 뭐 기토 이렇게 많고 밑에도 뭐 토가 있고 축이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 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재죠. 목국토니까 재성이죠. 그런데 목에 이 간목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를 그냥 포기하고 재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재는 뭐죠? 이럴 건데 처가 경제권이 있다. 그러면 처터면 하면 되는 거예요. 처터면. 그래서 처가 경제권 있으면 처한테 돈 벌라 하고 처의 뜻에 맞춰서 집에 살림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제격이에요. 여기 보면 기명 종제라고 돼 있죠. 자, 제자는 뭐 이 제자의 약자로 보고요. 자, 기는 버릴 기자예요. 명은 목수명자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따른다. 재성을 따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거는 내가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힘이 와버리면 돼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임수가 생기거나 그럼 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수생목으로 나를 생겨주니까 내가 이 그동안 억눌렸던 힘을 쓰고 싶죠. 그럴 때는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완전히 버리려면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이 인성이 없이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정직기를 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혹시 사주에 토가 많으면 간상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자 임수도 뭐냐 인성은 나를 생겨주는 뭐죠? 인성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을목도 있어요. 을목은 뭐냐면 나의 비겁이죠. 비겁.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 인성과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억눌렸던 이 처에 그거를 벗어나고 싶겠죠. 남자로서의 뭔가 세우고 싶겠죠. 자존심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인수는 뭐죠? 어머니죠. 내가 마누라한테 억눌려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주면 그래도 시어머니 눈치를 볼 수 있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죠. 그 다음에 나의 형제가 왔어요. 특히 을목은 뭐예요? 나의 겁제니까 뭐예요? 여자 형제죠. 시누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좀 이 집사람이 눈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라든가 시누이 이런 게 오면 시누이니까 나한테는 여동생이니까 부인한테 시누이니까 오면 어떻게 해요? 약간 좀 꼬리를 내릴 때 이때 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탁 마누라를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명정제격이 안 된다는 거죠.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가 많으면 정제격을 해야 되는데 정제격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즉 이 나의 여동생이 와서 내 와이프를 내 집사람을 좀 눌러주면 그때는 어때요? 내가 기운이 나서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죠. 그런데 돌아가면 다시 깨갱하죠. 그런 것처럼 이럴 때는 절물작 절대 기명정제격을 만든다.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기명정제격을 만드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명정제격을 하지 마라는 것은 기명정제격을 안 하고 기명정제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또는 비겁이 오면은 결코 내가 정격이 안 된다. 정직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는 만약에 정제지만 또 여기 다른 뭐가 있어요. 뭐 식상도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뭐 관살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 말입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체념하고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원군인 인수와 비겁이 오면은 나에게 힘이 생겨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게 그겁니다. 자, 설하고 평지를 보시면 목지 5월. 자, 목이 자 간목이 5월에 지 이르러서 위 뭐뭇이 된다. 양극 음생 지지. 자, 우리가 앞에서 자월과 5월에는 일양시생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하나의 의미 시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오충 그러잖아요. 자오충 그럴 때 자월은 하나의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전부 음이었죠. 해자축 그때는 음이겠죠. 그 다음에 사오에서는 전부 양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의 음이 생기고 하나의 양이 생긴다 그랬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 5월은 양이 극에 다르고 그리고 음생지지 음이 하나 생기는 그러한 지지다. 그리고 미월은 미월은 두 개의 음이 생기죠. 자, 미월은 위 목지 묘지라. 미월은 이제 앞에 묘고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 자, 진술 그다음 뭐가 있죠? 신유술이죠. 여러분들 이제 아신 분들은 알 텐데 사주명리학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진, 미, 술, 축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묘고라고 하는데 묘고 어떤 그 힘을 저장해두는 고장지,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지는 앞선 계절은 뭐예요? 임묘지는 봄이니까 앞선 계절이 겨울이니까 겨울은 뭐죠? 수죠. 수의 고장지가 진이고 앞에 목이었죠? 미월은 여름인데 앞선 계절이 뭐요? 목이죠. 목의 고장지가 미월이고 술토는 앞에 뭐죠? 화죠. 화의 고장지. 해자축은 겨울이니까 앞선 계절이 뭐죠? 금이죠. 금의 고장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월은 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위 뭐뭇이 된다. 목지 묘지라. 목의 묘지가 된다. 그죠? 그러므로 간목이 통근 신고. 자, 여기서 미월이기 때문에 예컨대 간목이 미월이면 결국은 이건 미가 목의 고장지 때문에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 속에 뭐가 있어요? 미정을이 있죠. 미정을기, 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통근을 해서 몸에 그 창고가 된다 그 말이죠. 약 만약에 다시 한번 간견 천간에서 을목을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을목을 본다고 하면 즉 불능종려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응하지 않고 뭔가 이제 좀 도모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무슨 상극을 봐도 역적 뭐 이렇게 뭐죠? 역적 모의한다 그러나요?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의 추종 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추종 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종 세력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짧으니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양투 기토. 자, 간목이 이렇게 있고요. 자, 미월이나 또는 5월인데 이때 시면 여기죠. 그 다음에 5월이면 여기에요. 기토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명이토 쟁합. 자, 서로 갑기압토 갑기압토 서로 싸우죠. 그렇죠? 자, 갑은 뭐죠? 갑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죠. 기토는 목국토니까 재성이니까 여자죠.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쟁합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남주 분류 이거 이제 분망하다 그 말이죠. 굉장히 달릴 분자예요. 달릴 분. 분류 흐를 유자가 달리고 흘러요. 남자의 명주는 이지 두 집 살림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여기 갔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분망이 흐르고 분망이 흘러다니고 그 말이겠죠. 분주하게 흘러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여자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여자는 우리가 이제 관을 보는데 관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재성인데 어쨌든 여쪽 저쪽 재물을 탐하러 다니는 거니까 음천하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잘 원래는 이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격이니까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닌다고 하죠. 우리 이효석의 메밀꽃 핏물에 보면은 그 뭐죠? 이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옛날 보부상들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면서 여기 가서 뭐 또 인연 맺고 저기 가서 인연 맺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류라고 했는데 여자는 예컨대 간목의 여자는 예컨대 경금이나 신금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게 경금이나 우리가 사주론을 보면 그렇잖아요. 관살이 와야 이게 나한테 남자가 되는데 그럴 때는 음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한다면
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옛날에는 간단했으니까 뭐 술장사를 하거나 뭐 그렇죠? 그냥 이 뭐 남편이 갖다 주는 돈 위에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면 역시 뭐 이게 술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그랬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명리론을 보면은 이해는 안 되죠. 지금으로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음천에서 저기 경제활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다 재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여자분들이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이게 뭐지 돈을 탐하는 그런 걸로 봐서 여주 음천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음하고 천하다. 음란하고 천하다 그 말이죠. 견 이갑 즉 부쟁이라. 근데 만약에 갑목이 여기 하나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기합도 각기합도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갑을 보게 되면 다투지를 않지만 역 또한 속한다. 어디에? 평형지배. 자, 배는 무리 배자죠. 평형은 그냥 평범한 그 말이에요. 평범하다 그 말이죠. 평형. 그래서 평평할 평자에 따뜻할 용자인데 중국말로 핑용해서 평범하다, 예사롭다. 그래서 평범한 무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혹 사주의 유진, 만약에 사주에 진토가 있다, 이렇게 진토가 있다. 그리고 간견 이기 이갑 두 개의 이렇게 두 개의 갑과 기토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차인 명리 쌍전, 이 사람은 명예와 이속이 두 개 다 완전하다. 즉 대부대기하다. 두 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대부대기하다. 왜 그럴까요? 자, 진토가 있으면 이 기토가 힘이 있죠. 뿌리를 두고 있고 역시 갑목도 진토는 뭐죠? 축축한 봄의 그 토잖아요. 그러니까 축토 속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를 생해주자는 거예요. 진토는 습기를 머금은 토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잘 내리겠죠. 그래서 일간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 기토의 뿌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재물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재물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름을 날릴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한 가지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컨대 우리가 사주 명리를 보면 부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것은 관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 아까 갑목일주가 기토가 있고 갑목일주가 기토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있고 기토가 있을 때 여기 진토가 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왜 여기서 귀란 말이 나올까? 원래는 관이 나오려면 신금이 있거나 뭐 또는 아니면 경금이 있어서 화가 있어서 좀 제재를 해주거나 정화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명리론으로 보면. 그런데 꼭 그렇게 보면 이게 그 고전 명리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귀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제 짐작입니다만 옛날에는 돈을 얻으면 옛날에는 돈을 재물도 살 수 있었 벼슬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아생식 또는 식상 식생재 재생관이죠. 그래서 재가 많아지면 어쨌든 명예를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부잣집 뭐 거상들도 명예를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관료를 뭐 구워 삼던 아니면 자기가 벼슬을 사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지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하다고 해서 항상 돈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물이 많으면 명예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컨대 좋은 일을 해서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기울미를 내놓거나 뭔가를 백성들에게 베풀면은 명예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명예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물하고 관하고 있을 때 재물이 많으면 재생관이잖아요. 명예를 살 수 있어요.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근데 관이 벼슬한 사람이 사주에 재성이 없는데 관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이 앞에 사주 명략가 사주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때
관만 있는 사람은 청빈하게 이제 청빈 있잖아요.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 재물 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쇠고랑 차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재물이 더 관보다 좋다. 재물이 없으면은 관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재물이 있으면은 이런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재물이 있으면 오히려 명예도 살 수 있고 본인이 사람을 부릴 수도 있어요. 관을 지배하는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진다면 현대적인 관점 보면은 재물이 좋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밥벌이가 산업공사 시대는 이게 확실하게 밥을 먹게 해주니까 관을 중요시하고 관이 예컨대 이제 재물을 다루는 사람은 중인이라고 봤잖아요. 이거는 양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원래 자연의 속성상 재성이 많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재물이 많은 게 좋다.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주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요즘은 더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끔은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정신적인 거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이런 꼿꼿한 선비 같은 분들이 또 있어야죠. 그런 분들은 또 재물에 초연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또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차원, 이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야? 갑기 확토격. 자, 갑목이 기토와 합을 해서 뭘로 바뀌어요? 토로 바뀌죠. 갑기 확토격이다. 그래서 일갑 양기 위 쟁합 투합. 쟁합도 되고 투합도 된다. 요 쟁합과 투합은 엄밀한 의미에서 좀 개념은 달라요. 사주 명리학 강에서 제가 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제 네이버 밴드에 법선 동해학연구소에 들어오시면 여기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뜹니다. 여기 파일들 전부 제가 PDF 파일로 책으로 출판된 거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합. 여기 보면은 쟁합과 투합이 있는데 좀 잠깐만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갑목이 남자일까요? 기토가 여자일까요? 갑목이 남자겠죠. 기토는 여자가 되겠죠. 왜요? 목극토, 재성이니까. 자, 남자는 한 명이에요. 여자가 두 명이에요. 그럼 뭐죠 이거는? 여자가 투기한다고 그러죠. 투기. 투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투합. 여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여자가 투기한다고 해서 투합으로 보면 되고요. 이때 합의 자격력은 인정한다. 그런데 쟁은 뭐예요? 쟁취한다. 뭘 쟁취해요? 남자들이 서로 한 여자를 차지하려고 쟁취한다는 거죠. 자, 기토가 뭐죠? 하나고 이번엔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둘이에요. 그럼 여자를 하나를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남자 둘은 피터져 싸우겠죠. 그런데 여자 둘은 옛날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여자 둘은 한 남자하고 살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자 하나를 놔두고 남자 둘이 같이 합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둘 싸워서 한 사람은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에서는 합은 안 된다 이야기죠. 합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한 명이 남아 있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자연의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짝짓기 위해서 한 여자 그 동물을 놔두고 암컷을 놔두고 수컷 두 마리 죽을 때까지 싸우죠. 그래서 차지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합이 잘 안 되지만 이거를 하나를 물리치고 나서 둘이 있을 때만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합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된 경우, 뭐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합의 자격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자꾸 양쪽에서 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간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합의 인정된다. 그러면 대충 이해는 되죠. 그래서 쟁합은 다툴쟁을 써서 남자들이 한 여자를 차지해서 싸우는 게 쟁합이고, 쟁취한다는 건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합의되는 거고, 싸워서 이기지 않고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합의 인정되지 않는다. 투합은 투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하는 거니까 남자 하나 여자가 둘이구나. 그런데 서로 타협해서
한 남자를 두고 같이 합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요 말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 자, 이 말은 갑기 화토격을 말하는 건데 하나의 갑이 두 개의 기토가 되면 이건 쟁합이나 투합이 된다. 근데 이게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겠죠. 쟁합은 두 개의 갑이죠. 두 개의 갑이 있고 기토가 있을 때 쟁합이고 투합은 갑이 하나고 기토가 두 개 있을 때 이때가 투합이 된다. 양갑 양기 즉 부쟁투. 자, 만약에 갑기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짝을 지으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단 화염 토조 이 불이 뜨겁고 토가 메말라 버릴 경우는 비록 화기 성격, 그 화기가 성격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속한다. 평용지배, 평범한 사람에 속한다. 보통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그 말이죠. 메말라 버리면은 그냥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 자, 약. 만약에 사주 중에 진토가 있다면 진이 습토. 아까 진토가 습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토는 봄에 있는 축축한 토니까 습토고요. 왜냐하면 지장간 속에 뭐가 있어요? 진을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축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이건 이제 얼어있는 땅이라고 보면 되겠죠. 축계 신기 개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미토는 미정을기 그래서 개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술도 술 신정무 정화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토와 축토가 습기가 있는데 그나마 제일 좋은 토는 뭐다? 진토, 봄의 토. 그래서 진이 습토, 봄에는 진은 습토가 되느니 봉용 득윤. 자, 만날 봉. 윤은 뭐죠? 용이에요, 용. 용은 뭐예요? 우리가 12지시로 진이죠. 그렇죠? 진토를 만나게 되면 득윤, 습함을 얻는다. 축축함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토가 습기 있는 토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화기사진, 그 화가 진짜인 것처럼 된단 말이죠. 진정한 이사자 진짜. 그러니까 진정한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갑기합 하더라도 진토가 있어서 물기가 있어야 갑목이 뿌리를 잘 내리고 합이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토가 예컨대 밑에 학교 운동장처럼 딱딱하고 메말라 있는 토라면 갑목이 뿌리 내리기 힘들죠. 그럴 때는 갑기합도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릇 화기는 필수 견진, 반드시 진토를 보아야만 한다. 그러죠. 화기는 화한 기운이 되려면 반드시 화란 건 변화한 거잖아. 합을 해서 변화한 거, 그 기운은 반드시 진토를 봐야 된다. 견진, 즉 화지 원신 투출. 자, 견진, 진토를 보게 되는 즉 뭐다? 화의 원신을 투출되어 있고 그 말이죠. 투출되게 된다 그 말이죠. 가령 갑기 화토 견진, 갑목이 기토와 합을 하는데 지지에서 진토를 보게 되면 둔간위 무진야라. 돌려보면 천간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천간을 돌려보면 뭐가 하냐면 무진야라, 무진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도 아마 사주 명략 강의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거니까 찾아보실 것 같고요. 상세한 것은 적천수징의의 차처 갱대윤택지라. 적천수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대윤택지, 그 윤택함, 습기가 있고 모택 이러한 것의 뜻을 대자가 데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바야흐로 대부 대귀 직객이라. 대부 큰 부자이고 대귀 크게 귀하게 되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갑기 화토격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지에 화가 있어야 된다. 아니 이제 진토가 있어야 된다. 진토가 있어야만
비로소 뭐다? 이게 진정한 화학기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